자, 6번을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습니다. p면 q이다가 참이고 p면 참이 아니구나, 거짓이구나. p면 q이다가 거짓이고 p면 q이다가 모두 거짓이다. 그러니까 참인 명제라는 건 진리집합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이 명제라는 건 진리집합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내 말 잘 들어. 포함이 안 된다는 건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냥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맞아요? 이 방에 있는 모든 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한다 를 부정하려면 딱 한 명만, 난 너 싫은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단 하나의 원소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뭘 하려고 하면 되냐면 얘 안에 있는데 얘 안에 있지 않은 단 하나의 원소의 존재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얘 안에 있는데 얘 안에 있지 않은 단 하나의 원소의 존재를 보는 거죠. 그럼 애당초에 그냥 뭐 하면 되겠다라는 거냐면 P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Q에 걸쳐 있으면 돼요. 밖에 나가 있는 데도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내 말 무슨 말 이해되는 친구들아? 쌤 말 무슨 말 이해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고, P는 K-2부터 K 플러스 2까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Q를 가지고 해도 되지만 Q는 좀 다루기 어렵잖아. 그냥 낫 Q를 가지고 하면 되지. 낫 Q 입장에서 얘가 낫 Q니까 낫 Q니까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낫 Q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낫 Q를 가지고 풀게요. 낫 Q는 마일부터 5까지거든. 내가 뭘 했어? 얘가 여기에도 조금,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닌데도 조금 이렇게 그냥 걸쳐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수직선 입장에서 보면 마일부터 5까지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걸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게 우측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걸쳤을 때 K를 생각해 보면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K-2가 5를 통과할 때를 보면 K-2가 5보다 작아야 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정수 K의 합이니까 마이, 이렇게 갈 건데 0, 1, 2까지는 더 할 필요 없죠. 맞니? 잠깐만. 아니야. 안에 갇히면 안 돼.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지금 뭐냐면 내가 걸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 구간의 길이 봐봐 얼마야? 4지. 여기 구간의 길이 봐봐 얼마야? 6이잖아. 그럼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지? 안에 쏙 들어가면 말이 안 돼.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 그러면 따로따로 봅시다. 이 케이스 아까 처음에 썼던 거 마이너스 1보다 K 플러스 2가 큰 건 맞는데 K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서 걸쳤을 때는 K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은 건 맞는데 맞아요? K 플러스 2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양쪽에 걸쳐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서 마3부터 1까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3부터 7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수 K는 마일, 0, 1, 3, 4, 5, 6 이렇게 돼요. 그럼 합은 16이 됩니다. 일부러 가운데 쏙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간의 길이가 더 길었다면 안 빠졌겠죠. 네, 그럼 아까처럼 풀어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넘어가 되겠니? 15번 볼게요. 15번은 그냥 논리력을 묻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논리력을 만든 문제가 아니고 자,
키가 175 이상인 학생의 몸무게는 65 이상이다. 이게 참인지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175 이상인 학생이 실제로 몸무게가 65 이상인지를 보면 돼. 그러니까 얘의 몸무게는 확인을 해야죠. 175 이상의 학생 몸무게 60 이상이란 말은 175 미만이면 65 미만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175가 넘어가면 아무튼 뼈 무게 때문이라도 65를 넘게 된다 이런 말이지. 키가 더 작아도 몸무게는 초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키가 170인 학생의 몸무게를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니? 근데 얘의 대우 명제를 보면 대우 명제 똑같은 거잖아. 몸무게가 65 미만인 학생은 키가 175 미만이다잖아. 그러니까 몸무게가 65 미만인 얘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 얘는 마찬가지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논리력을 보유하려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너 밥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나 밥 안 먹어. 그럼 내 친구는 반찬만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반찬을 먹을 수도 있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물도 마실 수 있고. 밥만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건 그래도 밥이라고 하면 보통 끼니를 얘기하잖아. 이런 거 없어요. 논리라는 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친구가 한 명도 없어질 거예요. 아무튼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175 이상인 학생의 몸무게가 65 이상이다라고 말했지 다른 거 말을 안 했잖아. 175 미만이면 얘는 말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거 왜 확인을 하는 거야? 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을 싫어해. 그럼 짜장면을 싫어하는 거지.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그럼 짬뽕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거든요. 짬뽕도 싫어할 수도 있잖아. 짜장면 얘기밖에 안 했는데 왜 짬뽕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짜장면이 싫구나 이게 끝입니다. 표면적으로.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안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실제 숨겨진 뜻은 이건가? 막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 근데 그런 건 논리적 사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보기에서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여기 뭐라고 써있냐?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고. 원점으로부터 두 실수 A, B까지의 거리가 두 실수의 합까지의 거리보다 크다 라고 써 있습니다. 만약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면 두 개는 같겠지. 아이씨 답답하네. 뭔 말인지 알지? 여기 A가 있고 여기 0이 있고 여기가 B가 있었어. 그럼 이게 지금 절대값 A잖아. 이게 지금 절대값 B란 말이야. 근데 A 더하기 B는 딱 정확히 이 길이만큼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A 더하기 B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절대값 A 더하기 B일 거란 말이야. 그럼 등호가 붙을 거란 말이지. 등호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 뭐지? 같은 부호 아니란 얘기네. 그런 얘기예요. A, B가 네거티브하다. A, B의 부호는 다르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여기 원점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절대값 A일 거 아니야. 이게 절대값 B겠지. 근데 A랑 B를 더하면 한 여기나 있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그림상으로는 그래 보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게 만족하려면 A, B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거리 개념으로 A와 B의 부호가 다르군? 그럼 당연히 0이 아니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자, 거리 개념을 계속 쥐어짜 잘 써먹고 있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하고 A, B가 정수이면 A, B는 모두 정수이다. 이런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거꾸로 읽어봐. A, B가 모두 정수이면 A 더하기 B랑 A, B는 정수지. 맞아? 거꾸로가 확실히 참이지. 그럼 얘는 거짓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있거든. 니네가 P면 Q이다 라고 읽으면 P면 Q이다라는 말은 진짜 P면 Q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Q이면 P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의 언어 논리가 그래. 이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175 이상이면 65 이상이다 맞았는데 그럼 65 미만이면 175 안 되는 모양이군 이렇게 멋대로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가 원래 대화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요. 알겠죠? 자꾸 그런 생각하게 돼. 그러면 니네를 틀리게 하기 아주 좋은 보기는 뭐냐면 거꾸로 읽었을 때 확실히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보니까 확실히 참이죠. 그러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짓일 가능성을 느껴야 발레를 준비하지. 이게 아닌 걸 찾아볼까? 이거는 거짓인 느낌이 와야 돼. 느낌도 안 하는데 발레를 찾고 있으면 되겠어? 그럼 참 명제면 어떻게 할래? 절대 안 찾아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짓인 느낌을 어디서 확실히 얻냐면 거꾸로 읽으면 확실히 맞는 말이다. 이 새끼 거짓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걸로 낚는 게 제일 편하거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언어 생활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낚으면 제가 낚였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읽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니은은 예를 들어서 뭐 A가 3 더하기 루트 2다. B가 3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러면 합도 정수이고 곱도 정수이지만 각각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 확인되시죠? 야, 디귿도 봐봐. 거꾸로 읽어보니까 확실히 맞는 말이지. 와, 씨발 진짜 개꿀. 그러면 A가 한 6 정도, B가 한 2분의 1 정도 되면 바로 깰 수 있죠. 빠샥. 그죠? 그죠? 발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거꾸로 읽었을 때 확실히 맞는 말이잖아? 그럼 발레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읽었을 때 맞나? 이런 생각이야. 거꾸로 읽으면 확실히 맞는데 그럼 무조건 발레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잘 안 틀린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잘 안 틀려요. 아시겠죠? 정수 n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을 만족한다. P면 Q에다가 참이 되고 싶다. P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실수 A니까요. X-A의 범위가 N부터 N 더하기 1까지죠. 그걸 풀어보면 N 더하기 A부터 N 더하기 1 더하기 A까지다 라고 볼 수 있죠. 맞나 친구들? 자, Q는 1-2A부터 1 플러스 2A까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참이니까 진리집합이 포함돼야 돼요. 그럼 얘가 얘 안으로 쏙 안겨야 되죠. 그러니까 N 더하기 A는 1-2A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 다음에 N 더하기 1 더하기 A는 1 더하기 2A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 됩니다. 안기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등호의 포함 여부도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한꺼번에 보지 마시고. 예.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 문자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고민인데 n은 정수고 a는 실수니까 n에 대해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n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1-3a보다 n이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까지를 할 수 있어요. 괜찮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그럼 이 구간 내에 정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진짜 중요한 얘기 잘 들어야 돼. 이 구간 내에 정수가 있어. 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구간 내에 정수가 반드시 존재하게 하려면 구간의 길이가 어찌해야 되지?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냥 크면 돼요. 그냥 크면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 구간의 길이 1이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등호가 있으니까 일단 크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A에서 1-3A를 뺀 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근데 여기서 A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거든. 이거 답으로 고르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구간 내에 누군가가 정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구간의 양 끝이 정수가 되면 또 되잖아. 그러면 얘는 가이드야. A가 2분의 1보다 더 작으면서 양쪽 끝을 정수가 되게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얘가 0이면 되지 않나? a가 3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지금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면 구간 내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 구간의 길이가 존나 짧아도 둘 중에 하나가 정수이면 정수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얘는 뭘 깔고 있는 게 양쪽 같은 정수가 아니겠지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쪽 같은 정수가 아니라고 하면 사이에 정수가 있으려면 구간의 길이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로 찾을 수가 있는데 얘도 답을 내면 안 돼. 양쪽 끝이 정수인 상황을 찾아가지고 얘보다 더 작은 a, 실수 a를 찾을 수 있으면 정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분의 1보다 작으면서 둘 중에 하나를 정수가 되게 하는 걸 찾아볼까? 라고 하면 얘가 0인 거는 안 되죠. 맞잖아. 일단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뭐 얘가 1인 거는 최소값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얘가 0이면 a가 3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 문제 진짜 치사하게 진짜 너무 치사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풀 수는 있겠는데 진짜 개치사네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죠. 예. 자, 다음 21번 볼게요. 세 조건 PQR이 나P 또는 나Q가 R에 포함된다. 근데 이거는 저거 해석하기 전에 이런 거 물어보면 존나 개꿀이야. 항상 참여하는 게 뭐야?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진리집합이 U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진리집합이 U인 애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일 커 보이는 집합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내 생각엔. 알겠지? 물론 두 개일 수도 있겠지. 근데 아무튼 큰 쪽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낫P 또는 낫Q는 P 또는 Q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잖아. 대우명제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 R의 여집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 P이면서 Q에 R의 여집합이 들어간다고.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뭘 볼 수 있지? R은 P에 들어간다고. 야, R의 여집합이 어쨌거나 그러면 P에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R의 여집합이 P에도 들어가고 R이 P에도 들어가니까 너가 우리가 찾던 전체 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Q가 전체 집합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남은 조건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집합이 포함되고 걔의 여집합도 포함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거든. 알겠니? 네? 네? 2요? 전체 집합이 U 이고요. 조건 PX의 진리집합이 1, 3, 5일 때 보기에서 참인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PX는 1이나 3이나 5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애란 얘기예요. 그러면 not PX는 1, 3, 5를 집어넣으면 거짓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not P에다가 3을 넣으면 나는 거짓이지 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not P에다 4를 집어넣으면 참이지. 그죠? 예. 그 다음에 P에다 5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참이죠. 그래서 니은 이것이 답입니다. 아니야 천천히 와 이 새끼야 천천히 오라고. 지금 그랬어요. 다녀와. 자, 다음 볼게요. 30번 보겠습니다. K-1보다 크고 K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핵심은 이거죠.
어떤 실수 x는 뭐예요? 그냥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0과 2 사이에 그냥 있다 이거예요. 0과 2 사이에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k-1부터 k 플러스 3까지를 검토할 때. 근데 k는 정수야. 세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k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이것도 구간의 길이 얼마예요? 4지. 그럼 이게 뭐냐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 0부터 2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구간의 길이가 4인 애가 슬라이딩을 하는 거지 그냥. 아이씨 혼잣말입니다.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 플러스 3인데 여긴 등호 들어가고 여긴 등호 안 들어가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안녕 슬라이딩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순간부터 벌써 되잖아. k 플러스 3이냐? 맞지? 그럼 이 순간부터 되니까 k는 마3부터 되는 거예요. 그죠? 쭉쭉쭉쭉 되는 거야. 계속 되는 거지. 계속 되다가 이제 얘가 빠져나갈 때가 문제지. 얘가 빠져나갈 때 이때가 언제야? k가 3일 때지. 근데 이때 안 되겠지. 여기 비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슬라이딩을 시켜보면 k는 마3, 마2, 마1, 0, 1, 2다. 정수의 개수는 6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존재를 확인한 겁니다. 어떤은 뭐라고요? 존재입니다. 어떤은 존재예요. 자, 46번. 이건 어차피 풀었든 안 풀었든 지문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런 문제를 막 넣어놔가지고 애들 이제 막 명제 배우는데 왜 이렇게 엿을 먹이려고 그래. 자,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예요. Q는 P에 기한 필요 조건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고. Q는 P에 기한 필요 조건 무슨 말이야? Q가 더 넓다. 진리집합 P, Q가 진리집합 P를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는 말인데 조금만 더 깊이를 더해볼게요. 필요 조건이란 건 이거예요. P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Q는 성립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야. 반대로 말하면 Q가 성립하지 않으면 P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필요 조건은 우리가 어떤 대학을 썼어. 근데 그 대학의 전형이 1차, 2차, 3차가 있어. 그럼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1차를 떨어졌는데 2차 합격했어. 이런 거 없잖아. 그게 필요 조건이에요. 남학생에 기한 필요 조건 일단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강아지한테 가서 남학생인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고양이한테 여학생인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면 그 다음에 한번 학생이어야 될 거죠. 그죠? 뭐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면서 소주병 앞에 두고 남학생인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 조건은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랑 똑같은 식이지 지금. 그러면 Q가 일단 참이 되어야만 말이 된다고 내가 말했지. 그럼 얘가 참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음수인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저게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려면 저게 양수가 되겠네. 그렇게 봐도 되겠니? 네. 그지? 그런데 그러면 Q가 아니잖아? 만약에 Q가 아니라면 무조건 P는 거짓이어야 되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짓말이 돼야 한다고.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러면 P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거짓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4a는 반드시 이래야겠네. 동의합니까? Q가 성립하지 않으면 P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대학에서 1차 시험을 떨어졌지만 나는 최종 합격이다. 뭐 이런 병신 같은 얘기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남학생이다. 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이걸 풀면 돼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이걸 풀 거야. 얘를 풀어보면 x는 마사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풀 때 미정계수가 1차항에 돼 있고 상수항에 돼 있어요. 선생님 부등식 풀 때 이미 말했죠. 공수원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미정계수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구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그리지 말고 몇 개를 그려라? 2개를 그리라고 했죠. 자, 이제 그림 그려서 풀어보겠습니다. 얘가 y는 x제곱이라고 합시다. 노란색으로 그린 이유는 저는 이런 데만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기가 마사, 16.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2,4.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나머지는 그래프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이 직선이 이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경계를. 2,0이 밑에 있잖아요. 2,0을 꼭 지난다니까. 그죠? 예. 여기를 꼭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제일 크면 이렇게 접할 때를 얻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기울기가 제일 작으면 이렇게 지날 때를 얻을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2a의 경계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때 4분의 d를 때려보면 a제곱 플러스 4a거든요. 이게 0이에요. 이때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지금 마이너스 2a가 기울기인데 이때 기울기가 얼마냐면 6분의 16이야? 그럼 3분의 8이냐? 마이너스 3분의 8. 그지? 이때 a는 3분의 4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필요 조건에 대한 높은 이해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필요 조건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리합 포함관계 뿐만이 아니라 그럼 필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얘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결론은 무조건 거짓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런 관점. 그리고 얘를 해석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거 필요 조건을 해석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결국은 이걸 해석하는 것도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막 배워서 이제 걸음마 뛰고 있는 애들한테 야 빨리 달려 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못 풀만 하진 않은데 좀 그렇다. 좀 더 쉬운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얘는 심화서니까 못 풀고 왔잖아. 뭐 이런 느낌이겠죠? 알겠죠? 네. 넘어가 되겠니? 자, 4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건 PQRS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시킨다. 야,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가, 나, 다,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 PQRS의 다이어그램을 그냥 한 번에 그리는 겁니다. 그냥 3단 논법으로 입 터는 애들 그냥 하지 마. 알았어? 언제 그렇게 풀고 있어? 알았니?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지 마. 그냥 이걸 보고 진리집합을 그냥 다 그려.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하겠니? 근데 이제 이걸 그리는 걸 연습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P와 Q의 교집합은 아래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봐봐. 이게 P고 이게 Q야. 그럼 너가 P고 너가 Q면 교집합 보이죠? 이 교집합은 아래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R이 이렇게 있는 건가? 야 이거는 합집합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R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집합만 들어가면 돼. 니네 마음대로 막 결론을 내리면 안 돼. 그러면 얘는 약간 고민을 해봐야겠지 지금. 이상풀 하지 말고. 알겠지? 아무튼 어떻게든 걸쳐있다는 건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P는 Q 또는 R에 들어가야 되는데 P는 Q 또는 R. 그럼 나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너가 R이구나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P와 Q의 교집합도 R에 들어가고 P는 R 또는 Q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R은 S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R보다 바깥쪽에 S가 들어가야겠네요? 예. 그러면 너가 S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not P도 S에 들어가야 된대. 그럼 not P면 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차단해야 될 거 아니야. S 바깥으로 나가는 걸. 그래야 들어갈 수 있잖아. S가 전체 집합이야. 이해하겠어요? 이게 그냥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아, 너가 전체 집합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반드시 참인 것은 뭐죠, 뭐. 됐죠? 예. 문제를 읽어봤으면 더 빠르게 했을 텐데. 근데 하여튼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3단원법으로 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름집합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럼 시험 볼 때도 그림 딱 그리고 뭘 판정하라고 하면 다 판정됩니다.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데 그림 상태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 뭐 이렇게 금방 나와요. 아시겠죠? 예, 그림 그려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위에서 판정하는 걸 자꾸 외워야 되기 때문에 존나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5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푸는 거 오래 안 걸리는데 이해 못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이 새끼들 또 26분 만에 배달 완료되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제발 예정된 시간에 좀 와. 이 문제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일단 fx는 확정적이니까 별로 괜찮은데 gx는 2차 함수니까 이 형태보다는 이제 못 알아보게 하려고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죠. 그럼 얘가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y는 6에 접한 상태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hx는 뜻이 뭡니까? fx와 gx 중 크거나 같은 것을 선택하는 함수입니다. 이걸 편의상 맥시멈 fx, gx라고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뽀개지면서 2분의 2fx가 되고 반대면 2분의 2gx가 되니까. 강민 뭐라고 써있어? 네? 어떤 이라고 써있어요? 한 대 맞아보면 어떨까? 뭐라고 써있어? 다시 얘기해봐. 무슨 뜻이라고 했어? 존재.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실수 t에 대하여가 나오면 t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t가 딱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hx의 그래프랑 y는 k가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t가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이 t는 뭔데? 얘를 어떻게 끌고 다닐 것이냐. 그러면 아무 그래프나 위로 볼록이고 y는 6에 접하고 있다면 잠시만요. 뭐 괜찮아? 유형이야. 진짜 유형 괜찮아. 최 무슨 상? t가 존재한다는 건 저걸 만족하는 그래프가 그냥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라고? 위로 볼록이고 y는 6에 접하고
2차 함수에서 절대값이 마이너스 1, 아니 절대값이 1인 그냥 2차 함수인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하실 거예요. 옆에다 그리자. 그러면 얘를 그린다고 하면 X축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X는 1 필요합니다. Y축 같은 거 필요도 없는데 막 그리지 마세요. 알겠죠? 맞잖아. 이거 필요하잖아. 이건 필요하지? 왜냐면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니까. 이해되지 친구들? 그치?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y는 6이에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거 x는 1이고 이거 y는 6이야. 여기 x축이고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좀 어려우니까 하나만 그려보자. 아씨, 마지막에 예쁘게 잘 됐는데 아씨 나쁘지 않죠? 네, 좋아요. -x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볼까? 그러니까 t가 0이라고 그냥 진짜 그래프 개 거지 같네. 대칭이 아니네. 네. 아무튼 이해 좀 해주세요. t가 0이라고 간주해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원하는 그래프가 이거가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y는 k는 자연수인데요. y는 k를 그어서 세 점에서 만나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예. y는 6에서 세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뭐 y는 5는 네 점에서 만나겠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k가 6일 때 그리고 t가 0일 때 존재한다는 거 알았어. 근데 문제는 얘가 슬라이딩 할 거잖아. 움직일 거잖아. 움직여도 여전히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근데 상관없지 않나? 이미 여기서 존재를 봤기 때문에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그치? y는 6일 때 된다는 얘기예요. 예. y는 5일 때 해보자. 안 되면 조금씩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자, 이제 y는 5일 때 해볼게요. 왜냐면 이 자연수 값들을 다 구해서 더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y는 5일 때도 그냥 0 가지고 해도 되겠죠. 왜냐면 존재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때는 그래프가 아까하고 똑같죠? 아까하고 똑같잖아 지금. 아까하고 똑같은데 세 점이 아니잖아. 지금 네 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t를 좀 더 왼쪽으로 옮겨야 되나?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나?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옮겨져 있다라고 하면 5일 때 세 점이 되겠네. 아무데나 그린 거야. 진짜 아무데나 그린 거다. 봐봐. 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제. 그지? 5일 때 봐봐. 하나 4점인데? 4점이지? 아니. 하나 둘 셋 4점 아니냐? 4점이야 4점. 그래프 맞죠? 그래프는 맞는데 4점이죠. 더 넘어가야 되냐 그러면? 그럴 것 같지?
이렇게 아예 넘어가 볼까? 이 정도 가볼까? 그러면 이렇게 해요. 맞냐? 이러면 오히려 2점이죠. Y 꺾이는 지점에서 꺾이는 지점이 Y는 걸려있으면 되겠네. 그지? 예. 아무튼 존재하게만 만들 수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일 거라서 뭐가 돼요? 3개의 점이 되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셀 수 있다니까? 그럼 5도 답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또 내렸을 때 4도 답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푸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답으로 취급할 수 있냐?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 모든 자연수가 다 될 것이냐 라는 약간 의문이 생기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좀 들고, 뭐가 안 될 것 같냐면 제가 0일 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예. 이렇게 왼쪽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답을 만드는 거잖아.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져가면서 답을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 이 곡선하고 y는 fx하고 교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지. 이 교점이 지금 여기에서 형성되게 하니까 말이 된 거고, 그럼 4일 때는 4도 그려볼게요. 4 이렇게 있고 뭐 3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그 밑에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때 이렇게 걸리면 되는구나. 여전히 있겠네 이것도. 그치? 3도 있겠다. 그 밑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맞잖아요. 예. 2라고 하면 또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높이가 같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이?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0일 때 관심이 생겨요 이제. 자, 0일 때 이 교점들을 찾아보잖아요. 계산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2고 여기가 뭐냐면 3,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y는 2는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잖아. 그치? 이 점을 얹어가지고 세 점을 만들었던 건데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틀어봐도 세 점이 안 나와요. 지금 2점인 상태잖아요. 그럼 조금 틀어서 세 점을 만들어야 되잖아. 얘를 안 잡힌다. 이렇게 가져가 세 점 만들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이렇게인 거잖아요. 2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건 K가 6, 5, 4, 3까지만 되고 2부터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묻는 문제라서 생각보다는 쉽거든요. 생각보다는 쉬운데 이거를 존재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고 막 문제를 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움직여봐서 딱 하나라도 3개가 되는 순간이 있으면 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K는 답을 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뭐라고? 마일이라고? 마일 큰 마일이에요? 그러네. 이거라고요? 마일 큰 마일이라고요? x는 얘 대칭이니까. 네, 맞네요. 네. 여기까지 하죠.